요즘 그 TV 보면 이렇게 그 옛날에 그 솔로몬 모저쇼 하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TV로 폼뭐 그런 것도 있었고 보면 법률 상식을 이렇게 일반인이 알기 쉽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재밌게 그렇게 많이 하죠, 그죠? 네, 거기서 뭐 주소 들은 것도 있고 제가 경험해 본 것도 있고 혼인 한국에서 혼인을 인정을 받으려면 무조건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구청 가서 구청인가 동사무소인가 가서 그 혼인신고서를 작성을 하고 둘이 그 혼인신고를 정상적으로 그 해야 그 됩니다. 그 간혹 어떻게 개인 그걸 알아가지고 그 자기 혼자 가서 혼인신고를 해버리는 경우 가끔 있죠. 가끔 연예인들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둘이 결혼했는데 뭐 안 했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혼자 가서 이렇게 남편한테 전화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혼인신고를 해버리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가끔 있으니까 항상 그 가끔 한 번씩 그 가족관계 증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떼면 본인하고 가족인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아내가 있으면 만약에 결혼 안 했는데 혼인신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했는데 아내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셔야 됩니다. 그죠? 보통은 결혼 안 했으면 자기 그 혼자만 있습니다. 그게 혼자 들어가 있는 게 있고 형제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보통은 자기 거 자기만 나오고 자기와 배우자만 나오는 걸 떼게 되면 결혼의 어떤 남자든 여자든 결혼 유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또 그 뭐죠? 약혼을 보통만 하죠, 그죠? 제가 알기로는 약혼은 결혼까지 하기도 할 수 있고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혼은 진짜 결혼식장 가가지고 식 올리는 그날 그 순간까지 결혼은 뭐 하루 전날에도 가끔 깨지고 하니까 약혼은 제가 알기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못 받는 걸로. 그게 왜 중요하냐면 위자료 같은 게 없는 거죠. 약혼일 경우 결혼을 약속한 경우 그냥 프로포즈만 상태일 경우는 그 아무런 법적으로 그 아내의 지위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혼을 할 경우 제가 아는 그 법은 이렇게 바뀔 수 있으니까 항상 뭐 뭔가 소송을 하시려면 꼭 확인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그 이혼을 하면 위자료 청구 같은 게 어떻게 되냐면 요즘은 결혼을 하면 그 결혼 혼인 계약을 많이 합니다. 그때 그 만약에 집에 본인이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뭐 재산이 좀 있다, 그죠? 그럴 경우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뭐 여러 가지 넣지 말고 하나만 딱 넣으면 됩니다. 결혼 전의 재산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것만. 결혼 전에 본인이 갖고 있던 재산이 불어나도 위자료 안에 청구가 안 된다. 그것만 아마 하시면 될 겁니다. 그것만 해버리면 결혼 이후에 아내가 재산 증식이 얼마큼 도움이 됐는지, 그죠? 그걸 제외하고 그걸 하겠죠.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보통 이혼을 하게 되면 무조건 남편 재산을 반을 가져가는 걸로 것처럼 그렇게 알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그 공탁금을 20%를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1억을 위자료 청구를 했으면 공탁금을 2천만 원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돼버리면 그렇게 여자가 잘 살지 않는 한 그 어느 정도 그 금액의 한계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위자료를 좀 더 받으려면 양육권을 갖고 가야죠. 그러면 애기들 키워야 되니까 한 달에 얼마씩 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뭐 그렇게 하면 돈을 조금 더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의 공탁금을 걸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아까 같이 그 결혼 전 재산에 대해서 뭐 않는다 말 그런 계약을 했다,
그 변호사 공증을 받은 어떤 그런 게 있다 그랬을 경우 그걸 제외하고 하겠죠, 그죠? 그 보통 위자료의 경우는 무조건 반을 주는 게 아니라 부부가 결혼해서 그 이후에 만약에 뭐 아파트를 둘이 열심히 이제 해서 이게 또 뭐 누가 벌든 간에 그죠? 보통 남편이 많이 벌죠. 남편이 벌어서 갖고 오는 걸로 열심히 모아가지고 살림 아주 잘 살아서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든지 그러면 이제 둘이 열심히 해서 재산이 증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는 이제 반을 청구하면 받겠죠, 그죠? 그렇지 않은 경우 원래 남자가 재산이 많았다든지 아니면 여자가 재산이 많았다든지 그런 경우는 좀 힘들다. 뭐 엄청나게 많은 액수를 받기가 현행법상 힘들다. 그리고 부모님이 만약에 남편이 만약에 그 부모님이 부자라서 남편이 건물 받으면 이혼해야지 뭐 이런 거 있죠. 건물 받으면 건물까지 반 달라고 해야지 뭐 이런 가끔 그러신 이상한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상속 재산은 위자료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 점 주의해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위자료 청구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혼인 관계 한 개 더 이야기하자면, 그 동거인 그 뭐라 그러죠? 같이 이렇게 결혼 안 하고 같이 사는 사람. 그러니까 혼인신고도 안 하고 그냥 같이 동거하는 사람. 사실혼 관계일 경우, 혼인신고도 안 하고 결혼식도 아직 안 했고, 하지만 둘이는 부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럴 경우, 나중에 그 법적인 걸 어떻게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집 주소가 같으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대구시 모 아파트에 101동에 살고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동거녀 주소도 101동 아파트 대구 아파트 101동에 같이 살고 있어 같이 이렇게 주거 주민등록 등본에 그렇게 주거 주소를 그쪽으로 옮겨야 되죠. 그러면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확률이 높아진답니다. 그 정도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말로 이렇게 했다, 그죠? 너 나랑 말로 이렇게 구두계약 했지 않았냐?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 네가 위약금을 물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죠? 위약금은 제가 알기로는 전세로 예를 들면,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어디 집을 구하러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금을 걸겠죠, 그죠? 계약금을 만약에 100만 원을 걸었는데, 만약에 일주일 후에 집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원래 살고 있던 사람이 그렇게 일주일 후에 집을 빼드린다 했는데 못 빼는 거죠. 집을 못 빼가지고 그쪽에 집이 이거 틀어져 가지고 집을 못 빼게 된 거죠. 그러면 제가 계약금을 100만 원을 걸었으면 만약에 그게 계속 늦어지면 그 계약금이 3배로 물어내야 되는 거죠. 보통의 경우 300만 원을 저쪽에 줘야 되는 거죠. 집을 못 구하면. 그게 계약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은 될 수 있으면 제3자가 입회하면 좋고, 계약을 할 때는 만약에 부모님하고 같이 가는 것도 좋고, 아니면 좀 이렇게 정신 제대로 바뀐 사람, 형제나 이런 사람하고 같이 가서 혼자 가지 말고 계약을 할 때는 같이 가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재산이 넘어가는 어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집을 판다, 그죠? 집을 팔거나 땅을 팔거나 건물을 팔거나 이럴 때는 꼭 그 건물주나 집 주인의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 인감증명서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감증명서 없으면 그 어떤 재산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요구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판매를 하고 이러면 인감 없이 그냥 만약에 그림 같은 걸 샀다, 그러면 꼭 계좌이체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찰로 줬다 이런 사람도 간혹 있는데, 그러면 흔적이 남지 않죠, 그죠? 꼭 계좌이체로 이렇게 송금을 한
흔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발뺌을 해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이중계약, 연예인들 많이 하는 이중계약, 그죠? 뭐 이쪽에 했는데 저쪽에 또, 이쪽은 마무리 안 됐는데 저쪽에 계약을 해버린다든지, 그죠? 그런 것도 위약금 물어내야 되겠죠, 그죠? 뭐 기간을 못 채운다든지, 그죠? 그 아프리카 친구들 뭐 때문에 돈을 물어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프리카 나올 때 무슨 그 방송 같은 거 들어보면 무슨 위약금을 물어주고 나왔다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런 식으로 본인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뭐 계약금의 3배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뭐 어느 정도 돈을 물어주고 나와야 되겠죠, 그죠? 돈을 물어주고 나왔을 때 더 큰 이익이 있으면 돈을 물어주고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뭐지? 가족끼리 하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재산이 많은데 상속자가 없는 거죠. 제가 이제 혼자 사는 거죠. 그러면 그 직계가족 아버지한테 와겠죠, 그죠? 제가 죽어버리면 재산이 있는데 죽어버리면 일단 아버지하고 형제한테 제가 형이 있으니까 형한테 가겠죠, 재산. 그리고 만약에 그 조카한테 가는지 사촌한테 가는지 뭐 그런 형도 만약에 싱글이다. 아버지도 혼자고 형도 싱글이다. 뭐 이래 버리면 그 만약 이 사람들도 다 만약에 같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사촌으로 넘어간답니다. 상속권이 사촌으로 특별하게 뭐 유언장 같은 걸 남기지 않으면 사촌으로 넘어간답니다. 그리고 유언장 같은 것도 그냥 막 이렇게 쓰면 효력이 없답니다. 주소가 정확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손글씨로 써야 되고 자기가 자기 아무리 필체가 악필이라도 자기가 손으로 써야 되고 가끔 이렇게 변호사 공증을 받아가지고 유언장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하는데 어쨌든 자기 손으로 쓴 유언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소 있어야 되고 밑에 뭐 그 인터넷에 보시면 유언장 쓰는 양식이 있습니다. 다 쓰고 밑에다가 지장 찍고 뭐 그렇게 하더군요. 그 양식에 맞춰서 꼭 손으로 써야 된답니다. 그 무슨 비디오 요즘 이제 카메라가 많으니까 오디오 녹음도 많이 하고 뭐 비디오 이런 촬영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다 인정이 안 된답니다. 왜냐면 요즘 편집 기술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상 같은 경우는 누가 협박을 해서 그렇게 촬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인정이 안 되고 자기 손으로 쓴 유언장만 효력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자기가 쓴 유언장에 공증을 받는, 그죠? 변호사 공증을 받으면 더 이제 완벽해지겠죠.